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0을 넘긴 박혜숙 씨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좁은 연립주택 옥탑방에서 혼자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이죠.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창가에 놓인 화분들은 그녀의 손길을 받아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일상 속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한때 백화유통이라는 대기업의 창립 멤버였고 그 회사의 회장이 된 남자의 사실혼 관계 부인이었다는 사실을요.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수요일 오후 서울 강남 중심가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게 솟은 유리 건물 백화유통 본사는 차가운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물방울이 맺힌 유리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혜숙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작은 손가방 하나 들고 그 건물 앞에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회색 코트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름진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더 깊은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비에 젖은 얼굴 위로 희미한 주름들이 깊어졌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눈빛에 담긴 것. 그건 기억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이 회사의 조리 책임자였고 그 남자 장동건과 함께 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작은 주방에서 시작한 첫 레시피를 만들던 날, 동건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던 감촉, 함께 밤을 새워 브랜드 이름을 정하던 그 설렘까지 사랑했고 동업했고 믿었고 그러다 아이를 가진 채로 이 회사 앞에서 쫓겨났죠. 어르신, 어디 가세요? 로비 앞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보안 요원이 다가와 혜숙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혜숙은 마른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귓가에서는 과거의 소리들이 울려 퍼졌어요. 여기에 누굴 좀 만나러.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수십 번 연습했던 말인데 정작 이 순간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 아니시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형광등 아래서 빛나는 보안 요원의 명찰. 김준호. 혜숙보다 아마 40년은 어릴 그 청년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확신은 혜숙을 더욱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주섬주섬 낡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꺼낸 그 명함은 30년의 세월을 견뎌 그녀의 가방 속에 남아 있었죠. 종이 모서리는 닳았고 거기엔 희미하게 초기 설립 멤버 박혜숙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그러나 보안 요원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형광등 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 아래서 혜숙은 그가 자신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거 지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아무도 기억 안 해요. 돌아가시죠, 할머니. 그 말에 혜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마치 설이 맞은 낙엽처럼.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3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왜요? 여기 회장님이라도 알고 계세요? 아니면 옛날 여자라든가. 보안 요원의 장난스런 말에 주변 로비에 서 있던 직원 몇 명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로비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울렸어요. 정숙의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30년 전 그날의 비웃음과 겹쳐 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입술이 겨우 움직였어요. 맞아요. 그 사람, 동건건 씨. 나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웃던 직원들은 멈칫했지만 금세 다시 비웃음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싱긋거림, 또 다른 이의 눈짓. 그것들이 모여 그녀를 향한 벽이 되었어요. 진짜 요즘 노인들 왜 이렇게 피해망상심해졌대요.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고 그 소리는 바람처럼 계숙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계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그 자리, 30년 전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던 그 회사 정문 앞. 오늘도 여전히 그녀에게 문은 닫혀 있었던 겁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콧물인지지 아마 그녀 자신도 구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장준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동건 문을 열고 서 있었어요. 76살의 그에게도 세월의 무게는 깊은 주름으로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숙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리잔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흔들렸고 눈가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숙,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게 떨렸어요. 장준우 당황해 물러서려 했지만 계숙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동건 씨, 이 아이, 우리 아이가 맞지요? 그 말에 장동건의 얼굴이 굳었고 회장실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비서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어요. 장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장동건이 더듬으며 말했지만 계숙은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눈에 담긴 당혹감과 공포,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게서 빼앗아간 그 아이, 우리 아이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내가 찾을 수 없게, 바로 내 눈앞에. 계숙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장준우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숙은 장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자신과 동건의 흔적이 모두 담긴 그 얼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준우야, 내 생일이 겨울이지? 1월 5일. 장준우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계숙의 눈에서 눈물이 더 크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내가 나았어. 강북역 근처 찜질방에서. 혼자. 그 말을 듣자 장준우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어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동건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우야야, 내가 5살 때 내가 찾아갔었어. 하지만 그때 이미 너는 사라진 뒤였지. 계숙의 목소리가 부서지듯 흘러나왔어요. 원장님은 좋은 가정에 입양됐다고만 했어. 하지만 정말 좋은 가정이었을까? 그 집은 내 마음을 충분히 안아줬을까? 장준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이 회사 회장님 댁에서, 그리고 윤정, 어머니와... 그 말에 계숙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아이가 자신을 버린 그 사람들에게 길러졌다는 현실은
칼날보다 더 예리하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계숙의 무릎이 휘청했고 장준우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어요. 그 순간 이윤정이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준우야, 저 여자 말 듣지 마.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윤정이 소리쳤지만 복도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눈치챈 듯 했어요. 직원들의 속삭임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회장님과 이 할머니가 저 신입이 혹시 설마 그게 사실이라고. 윤정이 준우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장준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점점 깨달음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혀온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제야 찾은 듯 했어요. 어머니, 아니, 윤정 여사님. 장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 왜 우리 집에는 제 어릴 적 사진이 하나도 없었죠? 왜 제 출생신고서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고, 왜 의사들은 제 유전병이 회장님과 윤정 여사님과는 연관이 없다고 했을까요?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동건의 얼굴 역시 석고상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계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희미해진 그 사진 속에는 젊은 해숙과 동건이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계숙의 배는 살짝 부른 상태였습니다. 내 뱃속에 있던 그때, 내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야. 계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장준우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에 작은 물방울을 만들었어요. 그럼 저는 장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장동건이이고. 계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남아 있었어요. 장준우는 손을 떨며 동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 회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동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의 어깨가 무너지듯 처졌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컸던 거다. 동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계숙이가 임신했을 때 나는 큰 투자자를 만났고 그들은 깨끗한 이미지를 원했어. 그런데 법적 부인도 아닌 혜숙이와의 아이는 윤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우리 가족이라고 혜숙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음성이 복도를 울렸어요. 70살의 노인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빼앗고, 내 인생을 빼앗고, 내 이름까지 지우고, 그래 놓고 가족이라고. 계숙의 눈에서 하염없이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눈물은 이제 분노의 표현이 되었어요. 30년간 억눌러온 그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당신들은 날 없는 사람처럼 지워버렸어요. 내가 만든 레시피를, 내가 만든 브랜드를, 내가 사랑한 사람을, 내가 낳은 아이까지 전부 다 뺏어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복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햇빛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난 30년 동안 매일 밤 우리 아이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크리스마스마다, 생일마다 내 아이가 어디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살아는 있을까. 혜숙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바로 여기 내 눈앞에 있었다니.
장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혜숙을 끌어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그가 품어온 모든 의문과 공허함이 이제야 이유를 찾은 듯 했어요. 어머니. 장준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혜숙의 귓가에 울렸어요. 그 한마디에 혜숙의 몸이 녹아내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그녀가 듣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말이었어요. 어머니라는 그 부름이 30년의 고통을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동건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참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혜숙아,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동건건의 주름진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완벽한 회장 이미지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숙은 장준우를 꼭 안은 채 천천히 동건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보다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동건 씨, 당신이 했던 모든 일들, 내게 준 아픔은 평생 가슴에 남을 거예요. 하지만 혜숙은 장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 조금은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그 말에 동건건의 눈에서 더 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순수한 용서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준우는 천천히 혜숙에게서 떨어져 동건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장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장준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날 밤 박혜숙은 집으로 돌아와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작은 옥탑방 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한낮처럼 또렷했어요. 눈을 감으면 윤정의 비웃는 표정, 장준우의 놀란 눈빛, 그리고 그 애의 목에 있는 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갈색 점은 마치 운명의 표식처럼 잊혀진 연결고리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서 반짝였어요.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파도가 그녀의 몸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마치 한순간으로 압축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낡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고 그녀의 손가락은 서류를 넘기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은 그 종이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초기조리 브랜드 계약 동의서, 혜숙 명예, 맨 아래 작게 쓰인 이름, 그 사람 장동건이 직접 손으로 썼던 사인. 그의 서명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검은 잉크로 선명했습니다. 이걸 기억 못할 리가 없지.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점점 더 요동쳤습니다. 방 안의 작은 스탠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수십 년간 그녀가 품어온 슬픔의 무게처럼 깊었어요. 그 순간 그동안 버텨왔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흑백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임신한 몸으로 집 밖에 버려졌던 날. 비 맞으며 쫓기듯 찜질방을 전전하며 해산하던 밤. 아이를 흰천에 싸서 고아원 앞에 놓고 돌아서야 했던 그 새벽.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했어. 계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과의 말. 그녀의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숙은 무릎을 꿇고 책상 앞에 엎드려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방 안에 그녀의 숨죽인 흐느낌이 울렸습니다. 서럽다. 정말 서럽다. 그녀는 소리 내 울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깨가 들썩이고 손가락이 바닥을 찍듯 움찔거리며 울었어요. 70살 노인의 울음은 소리 없이 더 깊게, 더 아프게 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은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흘렀어요. 주름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마치 강물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계숙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장준우가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해숙이 그를 바라보자 장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밤늦게 그냥 마음이 좀 이상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더듬거렸고 손은 주머니 속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섰고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그의 발걸음이 작은 방 안으로 들어오자 공간이 더 비좁아진 것 같았지만 해숙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방, 낡은 책상, 그리고 두 사람.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정막을 채웠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해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혹시 나 닮았다고 느껴본 적 있니? 그 말을 듣자 정준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문득 뭔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깨달음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저랑 닮았어요. 해숙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빗물처럼 맑고 투명한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 속에 결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30년간의 침묵을 끝내고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넌 내 아들이야. 그 말을 듣자 장준우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멈춘 것처럼 보였고 눈이 커졌어요. 창밖의 빗소리만이 방 안에 흘렀습니다. 정말 엄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 말. 엄마라는 단어가 마침내 그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나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 속에서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널 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말 못했어.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준우는 세 걸음으로 다가와 해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커다란 손이 해숙의 작고 주름진 손을 감쌌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데웠어요. 엄마, 늦지 않았어요. 그 말에 해숙은 잠시 눈을 감았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고 그저 그들 사이의 연결만이 존재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듯 했어요.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근데 그 전에 엄마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슬픔과 눈물 너머에 단단한 결의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책상 아래서 봉인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시간의 흔적이 묻은 그 봉투는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거기엔 동건이 과거에 서명한 초기, 계약서, 해숙이 만든 오리지널 레시피 12종, 그리고 30년간 모은 언론 기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장준우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들고 다시 그 회사로 가야겠어. 다시 내 이름 되찾으러. 그 말에 장준우의 눈빛이 깊어졌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자의 손이 함께 봉투를 잡았습니다. 10년의 억울함과 침묵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어요. 그 순간 해숙은 다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지워진 존재가 아닌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당당히 찾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창밖으로 달빛이 살짝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새로운 내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해숙이 마지막으로 백화유통 건물을 나선 날, 초여름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잎새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거리를 채웠고, 햇빛은 부드럽고, 그녀의 머리칼 사이로 은은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어쩌면 해숙의 마음도 오랜만에 맑아진 것 같았어요. 해숙은 건물을 뒤로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과거가 조금씩 덜어지는 듯했어요. 장준우는 그녀의 곁을 지켰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햇살 아래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멀리 건물 안 얼굴이 창백해진 이윤정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동건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들의 30년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단 하나, 그 오래전 내쫓긴 여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지만 그녀는 돌아왔고 이름도 존재도 다시 되찾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고요함처럼 해숙은 이제 새로운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해숙은 언론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백화유통의 공동 창립자였고 당시 직접 조리와 레시피 개발을 주도한 실질적 창조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문서와 증언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해숙의 얼굴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세월의 흔적이 담긴 그 얼굴은 부드러웠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앞에 섰어요. 사회는 놀랐고 사람들은 몰랐던 진실에 귀를 기울였죠. 수십 년간 잠자던 진실이 마침내 햇빛을 보는 순간 세상은 그녀의 이야기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컸어요. 마치 고요한 바다 위로 퍼지는 파문처럼. 이윤정은 이사회에서 전격 해임됐고 회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 어떤 변명도 해숙의 30년 침묵보다 설득력은 없었습니다. 해숙은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수심보다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해숙은 작은 한옥집 마루에 앉아 장준우와 함께 고구마를 구워 먹었어요. 장작 피우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고 고구마에서 나는 달콤한 향기가 여름밤의 공기를 채웠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녀가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와 함께했던 그런 저녁처럼 포근했어요. 엄마, 나 요즘 자꾸 어릴 적 기억이 꿈에 나와요.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아주는 장면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엄마였던 것 같아요. 장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어려 있었어요. 계숙은 살며시 웃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달빛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 계숙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장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윤정 어머니, 아니, 윤정 여사님과 회장님 사이에서 저는 늘 이방인 같았어요. 가족 사진 속에서도 저만 딱 떨어져 있는 느낌. 진짜 부모님을 만난 순간 제 안에 빈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는 고개를 들고 해숙을 바라보았어요. 백화유통의 성공은 어머니의 손맛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의와 진실은 어느 쪽인지 분명했습니다. 맞아. 그날 밤 내가 너무 작아서 내 손이 내 손을 덮고도 남았지. 그 작던 손이 이렇게 컸구나. 해숙은 말을 이으며 장준우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큰 손,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들.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섞여 있었어요. 장준우는 조용히 해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굳센 그의 손가락이 해숙의 작고 주름진 손을 감쌌어요. 두 손이 마주 닿는 그 짧은 순간, 둘의 눈가엔 같은 눈물이 맺혔어요. 그 눈물은 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늦었지만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한테 아들 노릇 해볼게요. 장준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그 안에는 약속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법. 그 따뜻한 저녁, 노란 조명이 마당을 적시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앉아 있었어요. 그 온기 속에서 30년의 시간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해숙은 작은 요리 식당 간판을 달았습니다. 손수 써내려간 글씨체로 된 간판이었어요. 해숙의 손맛 어머니의 부엌, 작고 오래된 상가 건물 2층, 하얀 앞치마를 두른 해숙은 오랜만에 주방 한복판에 섰고 된장국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국물이 팔팔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써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그녀에게는 인생의 교향곡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심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수많은 날들, 홀로 남은 해숙은 낡은 녹음기를 켰어요. 서랍 깊숙이 보관해온 그 녹음기. 그녀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숙아, 미안하다. 여전히 지직거리는 목소리. 세월의 흔적이 담긴 동건건의 목소리가 작은 공간에 울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도 맑게 빛났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제 나를 용서했거든. 그 말은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오랜 상처와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탓하고 자책하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숙은 종이에 천천히 한 줄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인생도 다시 부르면 살아난다. 그 글귀는 그녀의 삶을 요약한 짧은 문장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종이를 식당 벽에 조용히 붙였어요. 매일 아침
그 글귀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더는 숨지 않았고 지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상처와 기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자신을 만든 소중한 조각임을 인정했어요. 이름을 되찾은 여자, 아들을 되찾은 엄마, 자신을 되찾은 사람. 70살의 박혜숙, 그녀는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당의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햇살처럼 혜숙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이름도, 어떤 존재도 진심으로 불러주는 이가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식당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혜숙은 매일 아침 그 새싹에 물을 주었고 그것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마치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혜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잃어버린 이름도, 빼앗긴 자리도, 지워진 흔적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삶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본다는 것을. 혜숙의 부엌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한 새 인생이지만 그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찾은 것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혜숙의 부엌처럼 따뜻한 향기와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